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지금 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어서 행복합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은 무탄했어요. 부부싸움도 없는 편이었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았죠. 사실 아내가 성격이 센 편이고 저는 부드럽고 유한 편이라서 화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이해했죠. 아내도 저를 보고 나 같은 여자는 오빠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자주 했습니다. 아내의 센 성격과 저의 온순한 성격이 만나 결혼을 했으니 다행이었죠. 만약 아내와 비슷한 성격의 남편을 만났더라면 아내는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아무튼 저와 아내는 금슬도 좋았기 때문에 신혼생활을 어느 정도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지니 확실히 아내는 많이 예민해졌는지 몸속에 화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원래라면 잔소리만 하고 넘겼을 일을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새벽에 밤새 울거나 배고프다고 보채면 아내는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악담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울어? 괜히 애 낳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임신 안 했다고. 아내는 마치 저희 딸을 짐 취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가 울던 말던 무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육아는 저에게 넘겨왔죠. 아내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존심도 셌고 고집도 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은 건 꼭 해야 해요. 저는 아내와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아내가 저런 막말을 내뱉거나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도저히 이해를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아내와 같이 육아 교대를 하죠. 그 전에 저는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두고 나간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휴대폰을 화장실에 둔 것도 까먹은 건가 싶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샤워 끝나면 가져다 주려고 물이 튀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방문을 쾅쾅쾅 두들기더군요. 여보, 거기 내 휴대폰 있지? 빨리 문 열어! 아내는 잠긴 화장실 문을 부서질 정도로 세게 쾅쾅대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랐죠. 그치만 저는 이미 샤워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 들고 나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지금 휴대폰을 가져야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겠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휴대폰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작 몇 분만 더 기다리면 샤워를 끝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그때 반항심에 문을 열어주기 싫었습니다. 아내가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아내가 문을 쾅쾅대면서 당장 문 열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문 쪽을 보니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문을 부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보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는 내가 문 빨리 열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아무리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면서도 한 번도 힘을 이용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휴대폰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휴대폰에 뭐가 있길래 그러지 싶으면서 의심이 되더군요.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휴대폰을 끼고 살아서 아내의 휴대폰을 제가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봐야겠더라고요. 아내가 자는 동안 휴대폰을 열어보았더니 연락하는 남자가 꽤 많았습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몇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고 자주 만나는 사이라서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저와 결혼하기 전 만났던 아내의 첫사랑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빠졌었고, 한동안 그 남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잊을 겸 만난 게 바로 저고요. 아내가 언제부터 그 남자와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을 보니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더군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그 첫사랑 남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있었고 그 남자도 딱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데이트 약속을 잡나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치만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직까지 아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딸을 보니 한 번은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진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아닐까 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낳고 보니 저와 판박이더군요. 병원 사람들도 원래 아기가 어릴 때 이렇게 부모와 바로잡는 경우는 잘 없는데 신기하네요. 아버님과 판박이에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둘째는 아들이었고 천방지축인 성격이라 첫째 때보다 손이 더 많이 갔어요. 아내는 육아를 2배로 해야 하니까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었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볼 시간도 없었죠. 내심 아내가 힘들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첫사랑 남자와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신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항상 아내가 있었고 하루 종일 집에서 육아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내가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나 베이비시터 구했어. 아내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더 놀라웠어요. 이제 내 시간도 필요해.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낭비하는 게 너무 싫어. 여보도 동의하지? 이미 베이비시터는 구했고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미 마음 정리도 끝낸 뒤였기에 제가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서 한 남자가 스쳐 지나갔죠. 바로 아내의 첫사랑 남자요. 아내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뒤부터 외출이 잦아졌어요. 가끔씩은 제가 퇴근을 하고 와도 집에는 2명의 아이와 베이비시터밖에 없었죠.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집에도 자주 술에 취한 상태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이나 반복되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엄마의 손길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 둘 사이를 끊어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는 동안 아내의 휴대폰을 보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한테 상간남 소송을 걸기 위해서요. 아내와 그 첫사랑 남자는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내는 제욕도 그 남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미 집도 들락날락한 사이였죠. 무엇보다 그 남자는 제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제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한다면 과연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사실 이렇게까지 둘이서 깊은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둘의 깊은 대화를 보니까 아내가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그 남자에게 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서 그 남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제가 그 남자를 고소한다면 아내가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갈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내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주를 고민하면서 증거만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초반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보러 집을 나섰고 집에서 얼굴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냈던 저희 가족인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없이 셋이서 보내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잘 놀다가 들어온 아내는 저에게 우리 이혼하자 라고 했거든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면서 물었죠. 당신도 대충 눈치채고 있지 않았어? 나 몇 년 전에 만났던 첫사랑 오빠 요즘 다시 만나.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혼하고 싶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그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야? 당신 아이들은 생각 안 해? 지금 한창 엄마 필요할 나이인데 밖에서 남자나 만나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더 크기 전에 이혼하자는 소리잖아. 아무튼 난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내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면서 고집을 피웠고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이혼 서류를 저에게 보내면서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고 저는 절대 해주지 않았어요. 분명 그 남자와 둘이서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 게 뻔한데 어떻게 둘이 행복한 꼴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아내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연락도 전혀 되지 않고 집에는 단 한 발자국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아내가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저희와 인연을 끊겠다는 심보인지 전화번호까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처갓집에 찾아갔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있냐고 물으니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부모님과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처를 바꾼 건지 전혀 몰랐죠. 그리고 아내의 지인들을 다 찾아가서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연락 안 된 지 몇 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조금 두려웠어요. 아내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첫사랑 남자가 아내를 납치한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오래 고민 끝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말이죠. 경찰 말로는 원래 실종된 사람을 찾기가 많이 힘들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갔던 아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출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연락 한 통 없었고 오지도 않았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산 건지 죽은 건지 생사 확인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수없이 생각했죠. 아이들도 엄마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얼굴을 기억 못할 만도 하죠. 특히 둘째에는 걸음마도 떼기 전에 집을 나갔으니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둘째는 처음부터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에서 처음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고 왔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둘째가 저한테 아빠, 엄마라는 게 뭐야? 라고 물었거든요. 둘째의 그 말을 듣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마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무언가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고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째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살아왔어요. 정말 무책임하고 엄마라고 칭하는 것조차 아까운 그 여자는 연락 한 통이 없었죠. 그리고 몇 년 뒤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왔길래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전화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비상계단으로 가서 두 손을 벌벌 떤 채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건 줄 알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촉이 딱 오더군요. 그 남자는 바로 아내의 첫사랑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하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탁을 하러 전화를 한 거였죠. 수진이와 이혼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얼척이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 남자는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 구구절절 말을 다 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니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집을 나가고 그 남자와 함께 해외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아이가 많이 아파서래요. 아직 저와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안 된답니다. 자신들의 아이가 너무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면서요. 그러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그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제 호적으로 올리래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생사 확인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연락해서 하는 소리가 고작 자신들의 아이가 아프니 이혼을 해달라뇨. 저는 절대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이혼 생각은 조금 해봤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도 잘 키웠고 오히려 이런 엄마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뜸 전화 와서 이혼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니까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그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던 말던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그 남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다뇨. 아내는 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은 보고 싶지도 않은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아직 아내와 저는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둘이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낳은 자식이잖아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한 제 자신도 너무 한심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남자에게서 문자가 매일같이 왔어요. 문자 내용은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이혼해 주시면 저희 애가 살아요 라는 말을 하거나 저희 애 이러다 죽으면 이혼 안 한 당신 탓이에요 라고 했죠. 마치 자기 자식이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제 탓이라는 듯이 말이죠. 정말 그들의 뻔뻔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꼭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의 사진을 보니 심각해 보이긴 했습니다. 입과 코에 호스를 달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이혼을 조금씩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한테 사과도 받지 못한 채로 끝나기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합의금 6억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졸업까지 다 계산해서 말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제 요구 금액을 보고 연락 한 통 없던 아내가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그 남자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집을 나가고 처음으로 연락이 왔죠. 하지만 아내는 화부터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가 지금 6억이 어딨어? 지금 애 병원비도 못 내서 절절대고 있는 거 안 보여?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저는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내는 화를 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를 원했지만 이번만큼은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집을 피웠어요. 6억 아니면 절대로 이혼 안 시켜주겠다고 말이죠. 어떻게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반대를 하길래 제가 몇 년 전에 모아두었던 외도 증거들을 싹 다 보냈어요. 아니면 상간남 소송을 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증거 수집을 하기도 했고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정말 6억을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구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저와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아내를 보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었죠. 결국 저는 6억을 받고 이혼을 했어요. 몇 년간의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아내와 정말로 끝이 나고 서류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아내가 정말로 돌아올 줄 알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예 끝난 사이니까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이른 것 같고 대학생이 되면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이해해 줄 거고 제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가 제 전 와이프처럼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조금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편하고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